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분석과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임혜정 기자가 한 국제포럼장에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격변기 한국의 생존과 번영의 길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가장 먼저 국내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외 교육에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만큼은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회복까지 긴 시간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팀으로 대외 신인도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는 개방형 자유무역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외교, 안보, 경제가 한 팀이 되어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 안보와 국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자각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더욱 고도화해서 군사력의 자강을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한미 간에 가동되고 있는 핵협의 그룹,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의 운영을 더욱 발전시켜서 북한 핵에 대한 일체형 확장 억제 전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큰 도전 과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관세 부과와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보편적인 사안이지만 중국에 견제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구한다든지 또한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한다든지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 등등은 우리나라와 직결된 커다란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위비와 관련해선 이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우리 경제의 규모나 여타 안보 이슈와 비교해 볼 때 감내하지 못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모든 입법과 정책을 동원해 통상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한미 FTA 협상을 맡았던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서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맡았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USTR 대표부. 그는 현재 미국이 오랜 기간의 정치적 분열로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게 되는 제로섬 기반의 무역 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무역 기반이 없던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U.S. priority, I think, going forward is a continuation, as I say, in this direction, and is a permanent trade reset that includes unilateral higher baseline U.S. tariffs. 그가 한국에 전한 조언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 무엇을 추가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라는 것. 조선 협력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꼽았습니다. The real question I think to think about is what can Korea add to the relationship? Something new, actually more new things that would address these concerns and do it in an additive way instead of wait for the subtraction to come. 또 올해 국내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Korea is hosting APEC this year, and we'll have a trade minister meeting and a leaders meeting. I presume U.S. Representatives will come, the trade representative and the president. It has a pretty unique runway opportunity to steer things in a more productive direction, I believe. Korea, of course, is going to make its own choices on its own interests.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listen and absorb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ctually seeking. 앞으로 무역 협상도 달라질 수 있다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윈윈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의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USTR 대표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국익과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미국과 협력에 나서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도 한국 경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 수준.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수민 기자입니다. 올해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에서 1.7%로 내렸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1.6%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탄핵 리스크 그리고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탓입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제 심리가 위축돼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악화할 것으로 본 겁니다.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1.2로 지난달보다 나아졌으나 여전히 100선을 하회합니다.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란 의미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리스크의 본질은 뭐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 의사결정, 소비 의사결정을 이 탄핵 사태가 마무리 안 되니까 이걸 보류하는 거죠. 시국이 시끄러운데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시장에 부는 찬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2,200조 원, 기업부채는 2,700조 원 규모로 합하면 5,000조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서 빚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게 모든 우리 지금 내수도 안 되고 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생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길게 보면은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해야 돼요. 은행 대출이 4%대, 5%대면은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없습니다. 바로 10몇 %로 넘어가요. 당장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기 위한 신속한 정책 추진과 시장 안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올해 2배 매출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주력 제품이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 파우더인데 특히 이 제품은 일본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이돈행 대표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비주 초대석입니다. 위장관 출혈 시 내시경으로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예방하는 파우더 타입의 치료제, 바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넥스 파우더입니다. 일찍이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 메드트로닉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제품 공급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 본격적인 신규 시장 개척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상장되고 나니까 이제 매일 주가를 보게 되고 매출이 늘었으면 하는 투자자들이 제일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메드트로닉 다녀온 거예요. 이 제품이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설명하고 매우 동의를 해서 이제는 이 매출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임상적 근거예요. 올해는 특히 이제 그 넥스 파우더도 그렇고 넥스 F도 그렇고 이제 임상 논문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미국 교수들 만나면 우리 파우더 써본 교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한테 넥스 파우더가 제일 안 막혀 그래요. 카테터 안 막혀.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잘 뿌려져야 돼요. 메디컬 디바이스는 그 차이인 거예요. 유저빌리티. 사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사들 편의성이 좋다는 게 나오고 이제 논문은 편의성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출혈이 얼마나 줄었는지 증명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임상적 근거가 뒷받침되면 매출은 따라서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작년 말에 이제 그 대장을 승인을 받았잖아요. 대장은 좀 예방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메드트로닉도 굉장히 거기에 지금 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위에 출혈 환자에만 썼는데 지금 예방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늘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넥스피어 F도 지금 작년부터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넥스피어 F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절염으로 유럽 승인받은 유일한 제품이에요. 임상적 근거는 그 일본의 오쿠노 박사, 오쿠노 유지라는 이 시술을 창시한 사람이 자기는 1차 치료제로 넥스피어 F를 쓴다. 이렇게 아예 어나운스를 했어요. 넥스피어 F가 이제 차세대 파이프라인인데 그것도 이제 매출이 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 더블링 했거든요.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했으니까
올해도 그 더블링을 목표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판권을 일본 회사에 저희가 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조만간 일본에서 허가를 받을 것 같아요. 넥스 파우더가 새로운 매출이 이제 일본에서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2배 되는 거는 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매출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금 흐름상으로 손익분기점이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종의 뭐 폴스팅 클래스 같은 제품이니까 좀 긴 안목으로 좀 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래서 조금 긴 안목으로 봐주시면 회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완전 변경 모델이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김홍모 기자가 시승기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람을 가를 것 같은 날카로운 모습보단 단단함을 강조한 외장 디자인, 전기차가 아니라고 외치는 듯한 속이 뻥 뚫려 보이는 전방 그릴,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2세대 모델의 외관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길이가 5060mm, 너비는 1980mm, 휠베이스는 2970mm로 준대형 세단보다 길고 대형 세단보다 넓은 넉넉한 풍채입니다. 이전 모델 대비 70mm 늘어난 휠베이스와 15mm 높인 전고를 바탕으로 한층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한 게 특징입니다. 거거 익선이라고 큰 덩치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는 5mm 더 긴 차체와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한층 더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은 더 크고 입체적으로 변했으며 양옆의 수직형 주간 주행 등은 그릴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멀리서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2열석은 중간 통로가 있는 독립 시트로 꾸려지는데 전동, 통풍 시트와 나파 가죽 적용은 플래그십 세단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2열 전방 틸팅형 워크인 기능과 3열 슬라이딩 기능을 통해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7인승과 9인승 모델 모두 3열 공간이 넉넉해 성인 탑승자도 편안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데요. 특히 2열 다이나믹 바디케어 시트의 마사지 기능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을 덜어주는 요소입니다. 제가 시승한 팰리세이드는 2.5 터보 가솔린 모델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여유로운 동력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은 고속주행에서도 매끄럽고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보였고, 코너링 시에도 3세대 플랫폼의 저중심 설계와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기대 이상의 핸들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고속주행 시에도 풍절음, 노멸 마찰음, 진동과 더불어 실내 정숙성이 뛰어났는데요. 이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됨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도로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최적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기술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소음에도 교량 이음매나 요철에서도 탑승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인 만큼 편의 안전 사양도 충실히 담겼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도심에서 주차 및 좁은 골목길 주행 시 충분한 도움을 주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등의 시스템은 장거리 운전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2세대 팰리세이드는 대담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뛰어난 주행 성능과 공간 활용성을 겸비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플래그십 SUV로 거듭났다라는 게 저의 총평인데요. 카니발은 부담스럽고 준준형 SUV의 실내 공간은 아쉬워서 선택한 절충안이 아니라 오직 팰리세이드를 선택할 이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였습니다. 올해 서울 첫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분양을 시작한 것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등이 물려 있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분양하는 첫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5억 원에서 7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6,833만 원으로
방배동에서는 역대 최고가입니다. 109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은 482세대로 59제곱미터부터 120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명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이수역이 가깝고 방배동 정비 사업지 가운데 가장 평지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주거 환경 개선도 관심사입니다. 방배동은 현재 10개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만 2천여 세대 규모의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편성됐습니다. 단지 곳곳에는 개방형 발코니를 적용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식물원이나 간이 홈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각 층에서 자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집화장으로 이송됩니다. 지난해 방배동 일대에 분양한 단지들이 1순위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성적을 거둔 만큼 올해도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남권이 작년에 8개를 분양했고 2만 명대에서 9만 명대까지 청약자 수 분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방배 원페르다 같은 경우는 3만에서 5만 명 사이 정도 접수 예상을 하고 이 경우에 예상 경쟁률은 150대 1 전후가 됩니다. 청약 시 유의할 점은 현금 확보입니다. 강남권은 계약금이 20% 고정인 데다 입주가 오는 11월로 빠른 만큼 잔금까지 마련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 제한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올해 첫 로또 청약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이제 설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 백화점들의 고민도 많습니다. 내놓은 답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김판수 기자가 여러 백화점들을 돌아봤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0만 3,349원으로 전년 대비 3.9% 상승했습니다. 과일은 2.9%, 축산물은 9.6%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 가운데 백화점들은 다양한 라인업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성비를 강조한 실속형 상품군을 확대했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선물 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20% 늘리며 소비자 공략에 나선 겁니다. 20, 3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엄선된 선물 세트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 지난 명절 대비 20%가량 물량을 늘렸습니다. 롯데백화점은 1에서 2인 가구를 겨냥해 소용량 선물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축산 세트의 경우 기존 2kg에서 1.6kg으로 줄이는 동시에 품목 구성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인구 및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형량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형량 판매로 편의성도 높이고 소비 부담을 줄이고 품질을 유지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친환경을 강조한 프리미엄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첨가류와 자연 친화적 축산 환경에서 사육한 한우를 주요 상품으로 내세우며 포장재 역시 종이로 대체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자꾸만 온라인으로만 쏠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네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구매할 건가, 소비자들이 사서 선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품을 구색을 맞춰가지고 이제 출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성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도 있고, 그게 이제 그 가구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겨냥을 해가지고 딱 원할 만한 거, 좋아할 만한 거를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출시한 것 같으네요.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이젠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부모가 사용처를 지정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금융 규제가 바뀜에 따라 카드사들은 새로운 상품들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신한카드는 마이틴즈, 삼성카드는 아이디포켓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도 청소년 신용카드를 선보였습니다. 그 사용처랑 이용 한도를 별도로 부모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가족 신용카드입니다.
가족카드인 마이틴즈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PC방, 영화관, 뭐 음식점, 뭐 이렇게 학원, 서점 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카드를 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활용한 월세 납부와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한, 우리, 현대카드가 월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카드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카드사들은 당장 수익을 내기보다 미래 고객을 확보하고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런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세 납부하는 그런 서비스가 최근에 출시는 됐는데 뭐 카드 매출을 올리는 데는 뭐 일정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수익성 제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부 정책에서 이제 카드사들이 수익성 제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신용카드 장려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래 고객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이고요. 금융 혁신 상품이 아예 상품화되도록 노력할 법제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이 법제화를 기반으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구체화해가지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카드사들은 어떤 혁신 서비스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은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유저분들의 구성이 원래 처음에는 이제 출퇴근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90%가 거의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 배달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ハンドルカバーがなくてですね、クロームメッキの、ホワイトハンドルを採用しておりました。で今回の PCX は上級機種トヨタ350と同じようなハンドルカバーをつけてより高級感を高めております。55km 상당의 연비율을 달성했습니다. 연료 탱크가 8.1리터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한 번의 주유로 약 450km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덕포청으로서도 중소기업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공공리에 진행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수출하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글로벌이 소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하게 되는 그 순간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가장 길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정답은 다시 돌고 돌아와서 영화관의 본질에 집중하자로 기결이 됐는데요. 영화관의 핵심 경쟁력은 3S입니다. 스크린, 사운드, 시트죠. 고객들에게 거기서 어떤 가치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머시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야 되느냐는 계속 저희에게 끊임없이 남아있는 숙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두 가지 측면, 기술의 진화와 컨텐츠의 진화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